정부가 유산한 여성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산과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산재 신청과 이에 대한 승인이 극히 드물었던 만큼 그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유산에 대한 산재 판단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합니다. 국외 과거 사례를 조사해 유산이나 사산, 조산의 산재 인정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논의, 심층 면접 조사 등을 거쳐서 유산, 사산, 조산의 산재 인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기초 연구가 마무리되면 내년쯤 유산의 산재 인정 기준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성 노동자가 겪는 유산을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한겨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 여성 가운데 유산한 여성 근로자는 모두 25만 8,646명으로 이 가운데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산재로 인정받은 여성 근로자는 단 3명에 그쳤다고 하고 산재 신청도 8건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유산의 원인이 아직 의학적으로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데다가 유산과 업무와의 관련성까지 노동자 개인이 입증해야 해서 이에 대한 산재 신청도 승인도 적었던 것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부인과에서는 대다수 유산의 원인을 염색체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산재 인정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임신 여성 노동자의 유산 및 사산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표에는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12개 질환별 인정 기준만 있을 뿐 유산이나 사산과 관련한 조항이 전무합니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유산이나 사산과 관련된 구체적 인정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태아의 산재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인자 및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2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태아산재법의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연구입니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유산 산재 인정 5년간 단 3건 정부 구체적 기준 만든다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죠. 그런데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것보다는 훨씬 힘들고 까다로운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들은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데이터들이나 판례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기가 어느 정도 용이하다고 하지만 유산의 경우에는 이를 산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지도 몇 년 되지 않아서 유산을 한 여성 근로자 자신들조차도 유산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유산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조차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유산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상 오늘의 산재 뉴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